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헬기 사격 진위 여부를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는데요.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와 그 의미를 하선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980년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1995년 특검 조사까지 지난 40년 가까이 논란의 영역이었던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타는 감정 결과를 들었습니다. 또 5.18 이후 군이 발간한 교훈집에서 항공기의 임무 가운데 공중 화력 지원이 헬기 사격을 암시하고 이후 국방부가 화력 지원 부분을 삭제하라고 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8명의 진술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자 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전 씨가 5.18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전 씨의 표현 자유가 피해자의 표현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2017년 국방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부까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과정들 속에서 새롭게 제출했던 군 기록의 대부분을 증거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좀 사법적 판결로서 더 이상 이제 헬기 사격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 선고로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는 시민군의 충돌 상황에서 벌어진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도 함께 무너지게 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거다. 요 이후의 과정,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일과 연관해서 전두환의 행적을 또한 밝히는 일이 바로 부각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씨는 23년 만에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자 법정 최고형을 기대했던 광주 시민들은 형량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고서에 이어 5.18 헬기 사격이 법정에서 인정됐다며 5.18 진상규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각계 반응을 김정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일찌감치 법원 앞 광장에 모여 수의를 입은 전 씨가 철창에 들어가는 행위극을 선보이는 등 재판부에 전 씨의 엄벌을 촉구했던 광주 시민들. 5.18 살인자 전두환의 구속하라! 재판 시작 1시간여가 지나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5.18 유족과 시민들은 형량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선고 뒤 전 씨가 떠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행의 차량에는 달걀과 밀가루 세례가 퍼부어졌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40년 동안 논란이 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일단은 법원이 그걸 인정한 부분은 진일보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에게 그 당시에 엄청난 학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5.18 단체들은 이 재판을 통해 5.18 진상규명이 새롭게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더 우리들이 이제부터 또 열심히 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전두환이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 처벌을 받을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길었던 2년 6개월의 재판이 일단락됐지만 전 씨의 진정 어린 사죄와 5.18 진상규명에 대한 촉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만나 공항 이전 등 광주와 전남이 함께 풀어야 할 상생 과제를 논의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공항 이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합동지원단 구성, 초광역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 상생과제 34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상생과제협의체인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무안공항 명칭을 무안광주국제공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라남도의 발표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해당 명칭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이용자 대부분이 광주 시민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무안광주공항 명칭에 대한 응답은 13.9%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통합 명칭에 자치단체가 들어가더라도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무안광주공항 명칭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시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해 오는 10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다 아이의 존재를 알고 뒤늦게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7일 이곳에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냉장고 안입니다. 다른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일단 바로 과학수사 팀에서 그래서 현재 발견한 대로 그대로 다 국과수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 2명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한다는 신고가 아동 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건 지난 11일. 아동 전문보호기관은 7살 난 큰아들과 2살 난 딸을 피해 아동 쉼터로 보내 격리하고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2살 난 딸의 쌍둥이 형제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 수색하다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43살의 아이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8월 쌍둥이 남매를 낳았으며 아이들이 태어난 지 2달 뒤쯤 어느 날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보니 남자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 등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동 분리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생 신고와 그 외에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어머니를 구속하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지난달 24일 일어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제철소와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광양제철소와 사망자 2명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시 사고와 연관돼 있는 CCTV 화면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 배관이 폭발해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금호타이어 곡성공장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협력업체 사원 2명과 생산직 사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추가 검사와 함께 공장 방역을 실시하고 재가동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도 부분 파업을 이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는 4일에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임금 단체 협상을 통해 30분 잔업 복원과 미래차 확대 생산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주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차량 3,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광주와 전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둘째 주 광주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91% 수준이었고 셋째 주에는 8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도 지난달 둘째 주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 수준을 보였고 셋째 주에는 77%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남대병원발 연쇄 감염과 순천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이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완도군이 북한의 특정 지역과 함께 해양 바이오 산업을 매개로 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임종섭 이사장과 신우철 완도군수가 완도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돌산과 향일암 건역 관광 환경 개선에 52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섬, 해양 웰니스 관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까지 진입로와 보행 환경 개선, 일출광장 리뉴얼, 경관 조명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향일암에는 해마다 7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진입도로 병목 구간 차량 정체와 열악한 교통 사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청년 정책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가 세운 내년도 청년 예산은 307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3%, 151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이용섭 시장 들어 완벽하게 뒷걸음질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광주시가 청년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코로나19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 조치로 전북 지역 사육 오리는 전남 지역으로 반입이나 도축을 금지하는 한편 도 경계초소 7군데에서 오리 반입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뇨 차량의 도내 진입을 금지하고 AI가 발생한 오리 계열사에는 전남과 전북에 운영할 차량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북 지역 운행 차량이 전남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GPS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최저 기온이 화순과 곡성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도 대부분 5도를 밑돌아 춥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오르면 좋겠지만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겠지만 1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광주가 0도, 화순이 영하 3도로 춥습니다. 낮 기온은 여수 11도, 고흥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8도, 강진과 장흥, 완도 1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기온은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기온이 계속해서 낮을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